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그 다음에 8월 초까지 해서 북한 지역의 어떤 여행 관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 네,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작년 말에 네. 여행 금지 조치를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에 그 조치를 해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관광객이 못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끊겼다가 이제 다시 열었던 건데, 특히 이제 뭐 4월 달에 있었던 만경대상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열었던 건데, 잠깐 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더 다채로운 관광 상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동안 열심히 또 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보네요, 북한이. 어쨌든 좀 소개를 하나씩 해드리면, 지난 8월 4일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 상해에 있는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리언스 노스 코리아가 북한을 경험한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여기에서 오는 10월 달에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을 하는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키장에서 마라톤을 해요? 네, 스키장 주변을 도는 마라톤인가 봐요. 근데 10월이면 아직 눈이 내릴 때는 아니라서 스키를 타진 않을 테고. 스키는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마라톤을 하겠죠, 정말. 10월 달이면 이제 선선해지고, 특히 산 쪽이면 약간 약간 쌀쌀하거나 추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마라톤 한다, 이렇게 했고. 참 황당하네. 왜 스키장에서 마라톤 하지? 그 스키장 풍경이 뭐 좋은가 보죠. 그러면서, 풍경을 보면서 마라톤 해라, 뭐 이런 소리인 것 같고. 10월 2일부터 2박 3일, 3박 4일, 6박 7일 이렇게 세 가지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호텔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풀코스를 도는 게 있고, 하프 코스를 도는 게 있고, 10km, 5km 이렇게 네 가지 코스로 꾸려져서 이 관광 상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스키장에서 마라톤 하는 기분은 무엇일까? 약간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산에서 마라톤 하는 거죠, 이게.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마라톤을 빙자해서 스키장, 이렇게 좋은 스키장이 있으니 너네 겨울에 한번 또 와라. 네. 이런 이제 홍보 효과를 노린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마라톤은 사실 도시에서 보통 하지, 산에서 마라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풀밖에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하면 저기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목표로 막 뛰다가 그 지나면 또 다른 걸 목표로 하고 뛰고 이렇게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치가 산의 경치가, 등산을 뭐하러 합니까? 등산하면서 산의 경치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에서 뜀박질을 하면 산의 경치는 볼 수 있는데 힘들다는 거죠. 이게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그 마라톤 하는 관광 상품 출시된 게 있고, 지난 6월 25일에는 그 중국 길림성, 그러니까 지린성이라고도 하는데, 훈춘시와 북한 함경북도 라선시로 오가는 다국적 산악 자전거 관광 코스가 개통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 자전거 타는데 중국 훈춘시랑 라선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5일자 연합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선시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1박 2일 동안 도만강변 80km 구간의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며 정취를 즐긴 후 중국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선시에 넘어가서 그 도만강변을 따라서 북한 그 길을 쭉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국 연길에서 북한 백두산 동파, 그러니까 동쪽 비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오가는 관광 직행버스 노선이 7월 15일부터 정식 운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 직행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데가 연변 동부가 여객 유한회사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이틀 관광에 1680위안, 3일 관광에는 1880위안을 받고 있고,
있고 매주 수요일 6시에 출발을 한다고 해요. 1680위안이면 이게 1위안이 거의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2만원, 33만원?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틀 관광이나 3일 관광이나 근데 가격 차이는 거의 없네요. 네.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마지막 하루는 잠을 노숙하나? 네. 2박 3, 이틀 관광에는 오전에 출발하고 3일 관광에는 저녁에 출발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어쨌든, 제가 들으니까 백두산이 서쪽 비탈과 동쪽 비탈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쪽 비탈 쪽으로 중국 사람들도 못 올라가니까 동쪽 비탈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발돼가지고 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중국이 주도하는 여행 상품들이었는데 외국 여행사,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여행사가 개발한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여행사가 고려 여행사인데요. 영국에 있는 여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기차를 이용해서 평양에서 묘향산 그리고 동해안 동북부 해안을 거쳐서 청진까지 쭉 기차 여행을 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는 평양에서 묘향산 가면서 경치를 감상하고 특히 이제 함흥과 청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곳이어서 이 기차를 타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곳을 쭉 보는 경치를 보는 그리고 북한 동부와 동북부 지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가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 관광에 이용되는 기차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기차인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차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일단 일정은 11박 11일이라고 해요. 상당히 좀 긴 일정이고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쭉 일정이 이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360만 원, 2,890유로, 약 3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요. 우리 돈으로 360만 원. 네, 그렇죠. 네. 유로로는 2,890유로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특이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좀 큰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런 것들 할 텐데 그때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요. 이 고려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 퍼레이드를 가깝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 평양에서 하는 네. 군사행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일정이 네. 평양에서 출발해서 묘향산, 동해안, 동북부를 거쳐서 청진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 2일 날 평양을 출발해서 12일 날 청진에 도착하는 건데 10월 10일에 있는 평양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내려온다는 건가요? 12일에 청진에 도착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글로만 보면 그 전에 도착을 해서 다시 평양에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평양에 출발을 해야 될 테니까. 헐, 그러면은 기차 타고 청진까지 갔다 기차 타고 다시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기차 타고 오진 않을 것 같고 비행기 타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군요. 네,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 예상컨대는 기차를 타고 가서 청진에 도착해서 청진에서 다시 평양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10월 10일 보고 뭐 저녁 이런 만찬 같은 거 하고 12일 날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차 타고 11일 동안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그건 좀 아니겠죠. 네.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뭐 갈 때는 오른쪽 보고 올 때는 왼쪽 보고 뭐 그래도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상품이 나왔다고 하고요. 미국의 본사를 둔 우리 투어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북한 동해에서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파도 타기 캠프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 타기 캠프에 했다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관광 같은 것을 더 이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7월 23일 날 오은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강산에서 5월에 진행된 투자 설명회 이후
지대 개발에 참가하려는 외국 기업들과 투자가들의 열의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설명회 이후에 외국 투자가들이 이거 투자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투자가 더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7월 23일에는 중국 길림성의 관광국, 여유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두만강 관광 노선을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북한과 체결을 했습니다. 북한 라선시와 지린성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MOU죠. 양해각서 체결을 하면서 하루짜리 두만강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 외에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해서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 이걸 개발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만강 지역 하류 지역에서 이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맞붙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묶어서 관광 상품화하자 이런 얘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이 올해 4월달에 발표한 건데 무봉 국제관광특구라는 곳이 이제 양강도 삼지연군 일대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북한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북한의 무봉 국제관광특구 개발에 발맞춰서 북한 측에 공동사업을 제안했고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한과 중국 이런 곳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투자도 많이 유치하고 있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개발도 많이 되고 투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데가 조선국제체육여행사라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8월 5일자 조선신보에서 이 조선국제체육여행사를 소개한 기사가 있었는데 주로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체육관광을 위주로 하는 여러 형태의 관광들과 친절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여행사 최동훈 부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마라톤, 등산, 골프, 볼링, 사격, 수영, 스키, 자전거 관광을 비롯한 체육 관광들과 국내 및 국제 체육 경기 관람 등 다채로운 사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체육과 관련한 관광들도 더 많이 개발할 예정이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개된 건 마라톤이라든지 자전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등산이야 뭐 등산이야 뭐 원래 하는 거고 골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관광 상품도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추세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은 앞으로도 관광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더욱 더 협력을 하고 더욱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뉴스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네. 관광 상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켜만 보자. 이런 정말 안타까운 뉴스네요. 네. 진짜 뭐 좀 생각이 든 거는 아주 유명한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신령 스키장이라든지 뭐 문수물놀이장이라든지 뭐 미림승마 구락부라든지 이런 아주 특정한 곳 이런 곳에는 좀 한국 정부가 결단 내려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네. 우선이죠 사실. 원래 하던 것도 안 하는데 뭐 새로운 걸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당연히 나오겠네요. 저는 그 백두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금강산도 가보고 싶고 그렇죠. 다시 금강산 예전에 갔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게다가 제가 금강산 관련해서 들은 게 한국 관광객들에게 공개됐던 게 외금강이었다. 내금강 쪽으로 가면 더 멋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내금강 쪽을 개발하던 와중에 이게 중단이 돼가지고 못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백두산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이 북구에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많은 관광지도 그렇고 좀 빨리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관광이 열리고 해서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